책이 정말 얇죠. 그래서 이 거의 이렇게 제가 내고 나서 보니까 아무튼 이 문화 메이커의 지침서 같은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얇으면 좋잖아요. 이거 늘 보시면서 이런 걸 삶의 지침서로 삼으시고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은 달았지만 내용은 다 고전의 명언들입니다. 그래서 고전 이런 저도 내고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차만 봐도 대학 중용 논어 맹자니까 벌써 사서가 다 있고 주자어류 최근담 율곡 선생의 우리나라 선비의 성학지벼도 있고요. 이런 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글 중에 제일 핵심이고 제가 이걸 교청 잡지에 연재했거든요. 새교육이라고. 선생님들 중에 이제 얼마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새교육 잡지에 윤홍식의 고전 이야기 코너가 아예 있었고 요 글마다 되게 사파를 칼라로 멋지게 그려주셨어요. 그때 그래서 그 보신 분들은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그때 감사합니다. 그때 제가 1년에 걸쳐서 한 달에 하나씩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 달에 하나씩 고민해가지고 여기도 보시면 2012년 3월에서 2013년 2월까지 연재한 거네요. 그러니까 2012년 13년 때 그때 제가 연구한 건데 달에 하나씩 글을 쓰니까 아무튼 제가 12달 뭘 해야지 계획 잡고 한 건 아니었고 그 달마다 이 고전은 꼭 소개하고 싶다. 그 교사분들한테 이 고전은 꼭 나누고 싶다 하는 걸 그달 제가 느낌 오는 대로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딱 12개 제가 양해 차는 거 하니까 이제 거기서도 이제 1년 연재하니까 이제 그만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12개가 나와서 이거 이제 언젠가 꼭 책으로 내야지 하고 기다렸는데 제가 문고판을 안 냈었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낼 어떤 그게 없었어요. 글로만 묶어두고 그래서 기다리다가 이번에 제가 이제 문고판으로 노자도 내고 중용도 냈죠. 노자도 내고 중용도 내고 하면서 문고판 시리즈가 이제 갖춰지니까 여기다 이제 낼 좋은 어떤 책으로 이제 이게 선정이 돼서 한번 내봤습니다. 이 책 말고 지금 이 정도 사이즈로 논어에 대해서 줌이라고 그 포털에 연재했던 논어 1장을 다 풀어드렸었거든요. 그거를 좀 이 다음 책으로 또 대기하고 있고요. 논어 1장을 풀어서 논어 학문의 즐거움 이렇게 해서 하나 요만한 사이즈 양은 요만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고판이 내기가 쉬워서 또 바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게 산상수훈이 두께가 요거 한 2배 정도는 할 것 같아요. 산상수훈 요 정도 요 안쪽으로 해서 산상수훈이 하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종교 불문하고 보시면 무조건 양심 얘기만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심의 아주 달인으로서 양심을 밝히신 이제 그런 내용도 하나 준비하고 있고 아무튼 문고판으로는 지금 이런 내용들이 기획되고 있고 일단 요 책 하나만 보셔도 대학 중용 논어 맹자의 핵심 인문학의 제일 동양 인문학의 핵심은 다 말씀드렸고 그게 뭐냐 그럼 결국 우리 양심이다. 양심이 답이고 우리 양심 안에 새겨진 이니에지의 프로그램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림에서 제가 이번에 문화 메이커가 됩시다 이런 얘기를 지금 강의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오늘도 쌓인 문 메이커 이렇게 했는데 참 중요한 개념인 게 제 선생님 봉호 선생님 글 하나 제가 카페에 올려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창작할 작자 착 해가지고 끝없이 창작하라. 하늘도 오행의 길을 가고 있고 땅도 오행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인간은 오행 중에 인의의 신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걸 걸을 때 진짜 사람이다. 안 그러면 이 금수다. 인의의 지시를 온전히 구현할 때 진짜 사람이다. 그럼 뭘 할 거냐? 그 길을 걸으려면 뭘 할 거냐? 창작을 하라는 거죠. 인의의 지신에 부합하는 양심에 부합하는 우리식으로 말 양심에 부합하는 작품을 날마다 하나씩 만들고 또 만들고 부지런히 만들어서 그 작품이 많이 쌓일수록 금수랑 거리가 생긴다. 그걸 많이 만들었을 때 우리가 진짜 인간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늘 듣고 저는 그걸 고등학교 때부터 보고 이제 늘 품고 창작하려고 늘 노력해 왔는데, 그래서 작지불이라고 지을 짝자, 갈지자, 안 입을 자, 그칠 이자 끝없이 창작해 가면서 멈추지 마라. 이게 옛날 어른들을 그 가르침입니다. 살면서 양심에 맞는 생각, 그 창작이라는 거 생각도 들어갑니다. 좋은 생각도 창작이에요. 여러분이 해놓은 좋은 생각 하나가요, 인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어요. 관념 하나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인류 역사는. 아이디어 하나가. 프랑스나 영국도요, 그냥 왕 밑에서 그냥 죽으라면 죽는다 하고 사는 게 맞는 줄 알았는데, 아니다. 사회는 계약이다. 이 관념 하나가요, 요 생각 하나가 역사를 바꿉니다. 예. 우리 동양 같으면 민심이 천심이다. 이 관념 하나가요, 몇 천 년간 백성들을 지켜주고, 예, 이 권력자들을 절제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런 생각 하나도 훌륭한 창작입니다. 그 생각이 밖으로 나가면 말이 되죠. 생각, 말, 그리고 행동.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 또 우리가 또 물건을, 작품을 만들 수도 있죠. 실제 어떤 창작물을 만들 수도 있죠. 이 모든 게 그 우리가 만들어야 할 양심 작품인 것 같아요. 요즘 인생 작품이다 이런 말 많이 돌더라고요. 인생의 작품이다.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요, 매일매일 갱신해 보세요. 오늘 내 인생 작품이 이거다 하고 한번 혼신을 다해서 양심에 부합하는 생각이나 말과 행동을 하시고, 내일 또 오늘의 또 작품을 넘어서는 작품을 또 만들어 보시고. 예. 여러분 그 혼란한 정신 상태로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에 빠져 있을 때요, 본인 생각을 정리해서 자명한 생각하는 거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 작품 하나가 여러분 삶을 건져요. 예. 불안하게 방치해두지 마시고, 막연한 두려움 속에 헤매지 마시고, 비전을 정확히 세우시고 자명한 생각 하나 하시는 거, 그거 작품입니다. 그걸 남하고 공유하는 거, 말을 통해 남하고 공유하는 거 작품입니다. 이것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 행실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더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그런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가 남에게, 지금 제가 촬영을 해서 알리는 거요, 촬영한 거요도 작품이죠. 그걸 또 기록해서 남기는 것도 작품이고, 남하고 그것들을 또 공유하는 것도, 공유하는 행위도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오늘 하루 내가 창작할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는 걸 아시고, 제가 이거를 문화 메이커라고 이제 이름을 좀 붙여봤던 거는, 지금 미국이 메이커 무브먼트라고 메이커 운동을 합니다. 메이커가 됩시다. 그 내용이 뭐냐? 혼자 독점하지 말고 정보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로 더 좋은 물건을 창작해서 남들하고 또 나누고, 본인도 수익을 내고, 그 과정을 또 공유하고, 이렇게 서로 계속 공유해 가면서 인류 산업 전반을 바꾸고 삶 전반을 바꿉시다. 이런 운동을 하면서 각자가 거의 1인 기업이죠. 각자 창작해내시는 분들, 제조업 분야인데요, 주로 메이커라고 부르면서 뜻이요, 인류를 이롭게 하겠다는 뜻이 확고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감동했어요. 야, 미국은 또 이런 짓을 하는구나. 네. 우리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이제 제조업 분야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문화 전반을 만들어 본다는 발상으로 저 메이커 운동이 확장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요, 우리 꼭 제조업의 어느 한 분야에 한정 짓지 말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예술 작품, 예, 여러분이 하시는 삶 속에서 뭔가 오늘 하시는 일 모든 걸 작품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게 뭐로 묶이느냐? 문화라는 걸로 묶입니다. 지금 욕심 문화의 작품을 엄청 만들고 있어요. 하루에도. 예. 어떤 말초적인 걸 추구하는 생각, 그런 행위, 그런 또 그걸 자극하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런 창작물들은 많아요. 그런데 이 문화를 한번 바꿔보는 창작물을 만들면 어떨까 이겁니다. 양심을, 문화를 담은 창작물을 만들어서 지금 문화의 결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며칠 전에 핀란드 교육 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게 이미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학생들을 경쟁을 안 시켜요. 학교의 목표는요, 좋은 시민을 만드는 거래요. 경쟁은 좋은 시민들끼리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경쟁시키지 말자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우리나라 교육 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문화 기반이 안 돼 있는데 이런 아이디어만 단순히 여기다가 심어서 될 일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철학으로, 어떤 문화로 지금 그런 그 핀란드 학교라는 교육 문화를 만들었는지 그거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예, 거기에 맞는 양심의 그 아이디어들을요, 우리 삶에 또 반영해서
우리 삶에 맞는 또 작품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핀란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들의 작품 안에 양심이 들어있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자는 게 아니라 경쟁은 좋은 시민이 된 뒤에 해도 늦지 않다. 좋은 시민을 만들자. 협업하는, 남을 돕게 하는 아이를 키우자. 자신의 능력을 강요당하는 게 아니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런 교육을 하자. 뭐 표준화된 시험을 가지고 아이들을 옥죄지 말자. 사실 그렇거든요. 표준화된 시험 봐가지고요, 그 아이들한테 원하는 게 뭡니까? 이 나라에서 사람들 자르겠다는 거예요. 차별화시키고 자르겠다는 겁니다. 다 데리고 가겠다. 모든 학생들의 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겠다. 이게 학교의 목표가 아니고 잘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면요, 저희 부홍호 선생님 가르침을 제가 예전에 일기장을 하나 구했어요. 부홍호 선생님 일기장을. 근데 지금 우리말이 아니에요. 보면 거의 초서죠. 초서. 한 국한문 혼용인데 이제 흘려 써서 번역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번역해서 몇 개 정리해둔 글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리해둔 글을 최근에 다시 봤는데 거기 이게 나와요. 국민 모두가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발휘했을 때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국가가 모든 자본과 시설을 뒤줘야 된다. 막 이런 게 써 있으세요. 그리고 정신문명 사회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게 정신문명 사회냐? 국민들이 물질문명, 의식주의에서 욕심내는 것만큼 정신문명, 양심 쪽에 욕심내는 문명이 정신문명이다. 기본 개념을 다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학교 와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감동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 양심에 맞고, 그분 말이라서가 아니라 양심에 맞고 누구나 양심에 맞게 사색하면 당연히 그런 얘기 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 우리가 누구를 길러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이 땅에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살다 갔다는 기분 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교육이. 그러면 존재가 문화 메이커고, 그런 문화 메이커들을, 자기가 양심 문화를 가지고 이 땅에 이롭게 도움을 주다 내가 살다 간다, 내 능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썼다, 이런 기분 나게 교육도 시켜주고 사회 전반 시스템도 갖춰서 그렇게 살 수 있게 도와주게 만들어야 되는 거. 자, 이게 문화 메이커들을 길러내고 그런 사람들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사회가 훌륭한 사회다. 여기에 또 다른 생각을 제가 할 수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핀란드 보니까 부럽고, 우리는 왜 안 되느냐? 나라가 해주길 기대할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면 안 되냐 이거죠. 메이커 운동처럼 우리가 그냥 좋아서 하면 안 되나? 우리가 양심 문화를 담아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보면 안 되나? 그럼 우리 안에는 교사분도 있지 않나요? 그럼 교사분들이 학교에서 또 좋은 문화를 만들어내실 거 아닙니까? 각자의 이런 양심을 담은 창작물들이 모이면요, 이게 하나의 흐름을 형성할 거고, 제가 주장하듯이 50%를 넘기게 되면 아마 우리나라 문화는 완전히 바뀔 겁니다. 그때 가면 바꾸기 싫어도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한번 문화적으로 한번 대세를 만들어 보자 하는 운동을 제가 제창하는 거고, 큰 거는 남들이 호응해 준 뒤에 일어날 일은 우리가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부터 삶 속에서 양심 문화를 도입해서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해서 그걸 창작물이라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되 하루하루 내가 오늘 뭘 창작했는지 좀 적어보시면 좋겠어요. 노트 하나 마련하셔가지고요, 오늘 하루요,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창작한 건 적어두세요. 여기 한 달이 쌓이고 두 달이 쌓이면요, 나중에 보시면 뿌듯하실 겁니다. 내가 아주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예, 분명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나오는 양식 노트에는요, 뒤에 그거 쓰는 난을 만들어 둘 거예요. 뒷페이지에 그냥 매일 몇 월 며칠 오늘 가정을 파탄 낼 뻔했는데 내가 참았음. 참은 것도 여러분 창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작품 안 만드셨으면, 그 인내라는 작품을 안 만드셨으면 여러분 가정 날아갔을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아주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끄집어냈음. 자명한 생각으로 내가 나를 불안의 그런 수렁에서 건져냈음. 이거 엄청난 창작입니다. 나라도 못 해줘요. 이거 나라님도 못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창작을 해서 그런 작품들을 하나하나 이 사회에 만들어갈 때 여러분이 얼마나 이 보람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건지 스스로
느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몰라요. 적어놓고 달에 한 번씩 돌아보세요. 내가 뭐하고 살았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문화 메이커를 제가 거창하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결과는 창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과정은요, 우리 삶 속에서 작은 거 하나부터. 오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 작은 문제가 생겼는데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탐진치로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그 문제를 풀어버리면 이 땅에 욕심 문화가 부흥하는데 일조하신 거죠. 이게 그냥 지나간 일이 아니고 별일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큰 인과를 지으신 거고요. 멋진 작품을 창작하신 거예요. 욕심 문화를 담은 멋진 창작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 결과물은요, 두고 가요. 가족들의 가슴에 한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두고 악영향을 끼칩니다. 별일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 막으신 것만 해도 좋은 창작을 하신 거예요. 하루에. 그날 그 자리에 여러분이 이 우주에서 보낸 사명을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의미 있는 창작을 하신 거라고요. 본인이 의미 부여하기 나름입니다. 예. 본인이 괜히 본인의 그 멋진 작품들을 깎아내리지 마세요. 우주가 응원하는 작품들이에요. 우주가 뭘 응원할까요? 이니지 하라고요. 인간한테. 인간다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봐라는 거예요. 동물들 작품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먹고 싸면서 작품을 만들고. 또 이 동물들도요, 제한되지 않아요. 동물들도요, 딱 동물이니까 능력치는 한정돼 있는데요. 재밌는 게요, 여러분도 능력치는 한정돼 있죠. 사실 우리도. 개발한다고 해도 다 이제 대충은 윤곽은 나오죠. 자, 그래도요, 이게 다른 게요. 어디에 쓰이느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동물을 보더라도요, 강아지가 그냥 먹고 싸고 하면 큰 작품이 안 돼요. 근데 어느 집에 들어가서 먹고 싸고 하면 그 먹고 싸는 강아지를 보면서 가족들이 힐링이 됩니다. 자, 이러면 이 강아지도 공덕을 쌓아요.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 이 자연이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별일이 아닌데요,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환경에 또 놓이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이게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요, 그냥 어딘가에 누군가는 시골에서 계속 이게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그냥 엄청 잘 타는데 동네에서 박수 받고 끝날 수도 있는 일이죠. 저 친구는 아주 신통자야 하면서 동네에서 그냥. 근데 때를 잘 만나면요, 달라져요. 이게 나라 국력도 참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나라 힘없는 나라에 태어나면요, 엄청난 재능을 갖고도요, 참 의미 없게 살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별 재능 아닌데 국력이 있는 나라에 태어나면요,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운도 있고 타이밍도 있고 참 다양하게 걸려 있어서 우리가 다 말은 못 합니다만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내가 뭔 일 할 때 어떤 영향력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엄청난 일도 사실은 사소한 어떤 데서 시작한다. 창작에서. 그러니까 내가 짓는 창작이 그렇게 값어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운만 만났어도 이거 전 세계를 바꿨어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작은 거 하나도. 여러분 요리 솜씨를 가족들만 이제 환호할지 모르지만 운을 잘 만나면 여러분 또 전 세계의 입맛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평가절하하지 마시자. 우리가 스스로. 다 의미 있는 일이고, 이게 어떤 인과 속에 펼쳐지냐에 따라서 엄청난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을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작은 말 하나도. 그러니까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우리가 양심을 담아서 한다면요, 작은 말 하나, 작은 생각 하나, 작은 행위 하나가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고, 그만큼 작은 생각 하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하시라는 거예요. 작은 재주 하나도. 여러분이 가진 작은 재주 하나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쓰시면요, 양심을 담아서 쓰시면 그 일은요, 되게 우주적인 일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백수일 때도 되게 할 일 없을 때도요, 괜히 나라 걱정을 하고 괜히 인류 걱정을 해요. 내가 오늘 노자를 안 풀고 자면 인류가 노자를 모를 것 같고, 괜히 이런 망상에 시달려서 괜히 노자 한 구절이라도 풀고 자야 오늘 밥값 한 것 같고, 그런 기분으로 그냥 살았거든요. 그래서 재밌는 게 백수 때나 지금이나 제가 삶은 큰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그땐 수익이 안 들어왔고 지금 수익이 들어와요. 근데 하는 일은 똑같으니까 저는 꼭 제가 지금 백수인 것 같은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왜냐? 삶은 별로 바뀐 게 없거든요. 늘 이런 얘기 하고 다니고, 이런 거 연구해서 집에서 이런 거 혼자 연구하고, 다 백수 때 연구한 겁니다. 각골문 연구, 주역 풀이, 주역 번역,
뭐 책 낼 생각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계속 한 거예요. 노자도 해놓고. 제가 안 하면 누가 꼭 아무도 안 할 것 같다는 기분 때문에 한 거예요. 다. 근데 그 짓을 계속 하다가 지금은 수익이 들어와서 제가 가정도 꾸렸지만 하고 있는 일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백수 때 했던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수익이 안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안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 생각은 이건 거죠. 시장이 지금 원하건 원하지 않건 그 일이 의미 있고 양심적인 일이면 하자는 거죠. 창작을 해놓자. 이건 우주를 위해서 좋은 일이니까 해놓자. 이왕이면 수익으로 연결됐으면 쉽죠. 우리 욕심은. 근데 그 마음도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욕심과 양심이 자꾸 협업을 해가지고 욕심과 양심의 콜라보 이런 제가 강의도 하나 했잖아요. 협업을 해서 매 순간 매 순간 욕심도 만족하되 양심도 좋은 일을 자꾸 창작하시면 이 일이 얼마나 그 개인한테도 좋고 모두에게도 이롭게 돌아갈 것인가. 저는 제가 경험해 본 겁니다. 제가 백수일 때 제 양심 만족시키자고 그냥 했던 일들이 지금 와서 다 책으로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죠. 그게 한 편의 강의로 만들어져서 전 세계로 유튜브를 통해 알려지는 걸 보죠. 또 그 강의를 보고 가정이 변했네, 내 삶이 변했네 하는 또 말씀들을 듣죠. 그럼 제가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겠습니까? 작은 생각 하나도 양심적으로 했던 생각이 엄청난 결과를 낳더라는 건 저는 온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양심적 생각이 제가 하는 양심적 생각하고요. 뭐가 달라요? 다 가치 있는 일이라는. 저한테서도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보니까 권할 수밖에 없더라는. 여러분 삶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부터 양심적인 생각. 욕심을 따르시되. 제가 요즘 강의하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마칠게요. 욕심의 안내를 따르셔야 돼요. 양심 얘기하니까 자꾸 양심만 신경 쓰시면 안 돼요. 밑도 끝도 없는데 양심이 사랑하라 정의로우라고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양심을. 사랑하러 어디로 가야 돼요? 아프간으로 가야 돼요? 뭐 중동으로 가야 돼요? 아프리카로 가야 돼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땡기시는 거 있죠? 욕심의 소리를 들으세요. 오늘 하루.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시간 끝나고 어디 계실 거예요? 욕심이 땡기는 데 가 계시겠죠? 여러분 인생은 욕심이 끌고 갑니다. 근데 가자는데 다 가면 안 돼요. 자, 제안은 누가 해요? 욕심이 합니다.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양심이 해야 돼요. 자, 여러분이 뭘 할 건지는요, 욕심이 인도할 겁니다. 어떻게 처리할 건지는 양심이 인도합니다. 욕심과 양심의 콜라보라는 게 이거예요. 협업이. 이게 잘 이루어질 때 멋진 작품이 나와요. 뭔 얘기냐면 양심만 담은 작품은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는데 막 주구장창 시작부터 끝까지 인이지만 얘기하면 그거 보시겠어요? 욕심을 자극시키면서 욕심을요 지었다 놨다 하면서 양심 얘기를 해줘야 사람들은 딱 박힙니다. 마찬가지로 멋진 작품을 만들고 싶으시면 여러분부터가 욕심도 만족돼야 되고 양심도 만족돼야 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면 대중성이 있는 작품이 나오실 거예요. 대중성이 있어야 영향력이 더 펼쳐지겠죠. 멀리 퍼지겠죠. 이런 멋진 작품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또 이런 얘기 들으시고 양심 작품 좋다 들어가서 자녀들 다 무릎 꿇쳐놓고 니네 이제부터 양심을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힘들죠. 그래서 같이 즐거우면서 양심 얘기가 나가야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강의 하나 찾아보실 때도 좀 자극적이면서 메시지도 좋아야지. 정말 재미없는 얘기만 계속하고 있으면 의무감으로 듣다 멈추거든요. 사람은 못하게 돼 있어요. 재미없는 건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욕심이 계속 하자고 안 하면 여러분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걸 명심하시고 본인 욕심도 충족시켜주면서 반드시 양심에 맞게 이 욕심을 충족시키시면 멋진 창작물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문화 메이커가 되는 비결을 제가 오늘 막 다 얘기해드리고 싶은데 일단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렸어요. 양심에 대한 자세한 비결은 이 책을 참고하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문화 메이커가 되는 비결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삶에서 작은 거 하나라도 창작하셔서 여러분도 즐기시고 여러분 욕심도 채우시고 양심도 채우시고 남의 욕심과 양심까지 만족시켜 주시면 어떨까요? 재밌는 그런 남의 욕심도 만족됩니다. 땡기거든요. 자꾸 보고 싶거든요. 보면 엔돌핀이 나오고 세로토닌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 공덕 쌓으신 거예요. 근데 읽고 났더니 양심이 밝아졌어요. 이건 또 엄청난 일이죠. 이런 멋진 작품을 여러분도 기대하시죠.
건강에 좋은 라면, 몸에 아주 좋은 햄버거 이런 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드려요. 양심적인 보통 그 몸에 좋은 라면은 이럴 거면 내가 라면을 왜 먹냐 하는 라면이 나오거든요. 이래가지고 되겠냐는 거죠. 양심에 대해서까지 환멸이 나요. 그러니까 욕심도 채워지면서 양심도 채우자는 거 이게 예술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창조력은요 제약을 안 주면 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왜 양심이 여러분을 창조적으로 못 만드냐면요 막연한 사랑 정의 예절은요 너무 무한해요. 제약을 걸어야 재밌습니다. 욕심도 채우면서 양심도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제약이 걸리죠. 그러면 이제 몰입이 가능해져요. 이제 범위가 나오니까 거기에 몰입을 하고 창조력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무한한 거를 선택을 해야 이렇게 무한하면 여러분 뇌는 멘붕이 와요.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골라요. 자, 이 세상의 여자 중에 누가 제일 이뻐? 못 골라요. 자, 이나영, 김태희. 전지현, 이나영.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 이제 그러면 골라요. 이해되시죠? 몰입을 못하면 창조력이 못 나오는데 무한하게 여러분 조건이 주어지고 몰입이 안 돼요. 뇌는 멘붕에 빠져요. 강을 열심히 저어갈 때는요 오히려 이렇게 그 분명한데 목표가 바다에 갑자기 나가면 막막해진다. 무한함 속에서 이 길을 잃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막막하게 두지 마시고 막연한 양심이 아닙니다. 지금 땡기시는 거 있죠? 그거를 양심적으로 처리해 보세요. 그럼 멋진 작품이 나와요. 그리고 그렇게 처리한 과정이 뭐예요? 제작 노트가 양심 노트요. 이 제작 노트, 제작기. 양심 작품의 제작기가 양심 노트입니다. 그래서 이 책 뒤에 보면 양심 노트, 신버전 양심 노트 소개해 놨어요. 이 버전으로 나올 겁니다. 좀 개량됐어요. 기존 9버전에서. 보시면 여러분 점도 찍어서 체크할 수도 있어요. 이미지로도 여러분이 자찜 이하로 가면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상태고, 자찜 안에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찜자 이하로 가면 여러분 문제 생긴 상태예요. 어떤 선택이라도 자찜 안에서 놀게 하시면 여러분 아주 멋진 작품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욕심도 좋고 양심도 좋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작 노트, 이제 보세요. 여러분 문화 메이커로 살아가세요. 문화 메이커로서 매일매일 창작 노트를 써보세요. 작은 일 하나도 이걸 쓰시면 창작 노트가 됩니다. 지금 이제 바로 나가셨는데 지하철이 눈앞에서 쌩 간다. 뭐 막 욕을 좀 하시고 5분 안에 욕은 정리하시고 상황을 인정하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마음을 먹을 거냐 하나 정하시는 것도 작품입니다.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요. 뭐냐면 별거 아닌 일로도 자기를 좌절시킵니다. 사람은. 야, 지하철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별거 아닌데. 자, 절망에 빠진 사람 눈엔 작은 거 하나도 다 좌절이. 우주가 나를 버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 자신을 한번 돌이키는 것도 작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루 나 뭐 했냐? 나 자신한테 용기 줬다.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 그 작품이 나왔느냐?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심. 그러면 제작기가 나오고 작품이 나오면 매일매일 창작 노트와 그 작품이 자꾸자꾸 이렇게 쌓여가면요. 여러분 이미 잘 살고 계신 거고 문화 메이커로서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작품이 어떻게 쓰일지는 하늘한테 맡기세요. 기대하는 맛도 있죠. 여러분 생각대로 되면 인생이 재미없습니다. 의외성이 있어서 재밌는 거고, 여러분이 정당한 작품을 만들고 노력을 투입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늘이 이걸 어떻게 결과를 내는지. 저도 매일매일 놀래요. 아니 그런 데서 또 내 강의를 듣고 계셨다고? 제가 딱 예상한 데서 듣고 있으면 재미없죠. 의외의 곳에서 꼭 연락이 오고 의외의 곳에서 이 어떤 좋은 결과가 났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재밌습니다. 내가 한 노력이 그래도 좋은 과보를 낳는구나. 내가 한 노력이 좋은 과보를 낳게 양심을 담아서 만드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기까지고요. 그게 어떤 영향력을 가져올지는요. 여러분이 기대할 수 없는, 하늘이 알아서 해줍니다. 우주가 도와줍니다. 우주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는 그 뜻에 맞게 그 물건이 쓰이게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결과는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공명해주면 엄청난 결과물이 나오고, 시대가 타이밍이 안 좋고 시대가 허락하지 않아서 많이 공명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일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로서 또 이 우주에서 쓰일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문화 메이커 운동은요, 지금 메이커 운동은 미국이 아주 발상지더라고요. 문화 메이커 운동은 한국이 발상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물어보러 올 때 여유로운 말씀 딱 그게 이런 거다. 너희도 이렇게 살아봐라라고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문가들이 되길 바랍니다. 핀란드 교육 찾아가니까 다들 전문가예요. 교사들이 철학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고민을 너무 많이 하고 이미 너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인간들에 대해서. 뭘 물어도 딱 보면 이렇게 거만해 보일 정도로 확고한 신념이 있는 거예요. 그건 이거야. 그건 이거야.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좀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 메이커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자질은 있으세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물어보러 올 때 정확하게 이렇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이다. 나는 매일 이렇게 창작해 오고 있고 내 창작 노트가 지금 양심 노트죠. 창작 노트가 몇 권이다. 이게 내 삶의 실록이다. 기록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건강한 삶을 사신다면 이 땅에도 반드시 건전한 문화가 만들어질 거고 그런 문화의 길을 우리가 열어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